안녕하세요. 파면정원 인더가든입니다. 지난밤에 너무 추웠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정원에 꽃들이나 새싹들이 냉해를 입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된 게 약간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데 중부지방보다 더 추위에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 기온이 2도였어요. 그러면 저희 집은 평균 기온보다도 더 낮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문 열자마자 서리가 내렸는지 봤는데 다행히 된서리는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차에 송이가 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바퀴 쭉 되돌아봤는데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진 않고요. 그래도 냉해를 입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다알리아예요. 다알리아 새싹이 파릇파릇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삶아졌습니다. 냉해 입은 것도 삶아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커멓게 됐잖아요. 여기서 새순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조금 초록색으로 밑에는 남아 있으니까 여기 잘라주고 나면 다시 새순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역시 다알리아는 5월 달에 심어야 좀 안심인 것 같아요. 조금 요즘은 그래도 4월 말쯤이면 웬만한 추위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4월 말쯤 심은 건데 올 봄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꽃들 키우기가, 농작물은 물론이고요, 정원 가꾸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레마티스 큰꽃 느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정원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꽃봉오리들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고요. 꽃도 앞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냉해 입은 게 또 있네요. 키위는 자주 냉해를 입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키위 잎사귀가 저렇게 완전히 상한 것들이 꽤 보이네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오그라들고 시드른 게 보이시죠? 키위는 원래 추위에 약한 식물이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꽃 느아리는 냉해 피해가 없고요. 원래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 크게 추워도 이렇게 꽃샘추위가 와도 얘는 크게 이렇게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기 무난하고 정원에서 아주 한 번만 자리 잡으면 그 이후로는 예쁜 꽃을 계속 보여주는 아주 효자식물입니다. 여기가 가장 무성한 덩굴인데요. 지금 원예종 클레마티스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데 그거는 꽃봉오리가 아직 있죠. 보통 클레마티스들이 5월쯤에 꽃이 피는데 이 큰꽃 느아리 토종은 4월 중순부터 빠르면 그렇게 피고요. 4월 말 5월 초까지 피기도 합니다. 5월 초까지 금방 가겠죠. 지금 꽃봉오리가 많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클레마티스 큰꽃 느아리들을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했냐면 조금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 10년, 만 10년까지 채우진 않았고요. 10년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클레마티스 번식은 주로 삽목과 파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삽목묘가 대부분일 거예요. 파종을 하면은 이 클레마티스가 교잡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큰꽃 느아리하고 뭐 다른 원예종 클레마티스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바로 그 똑같은 클레마티스나 큰꽃 느아리가 나오지 않고 다른 종류가 나올 확률이 다른 식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거를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었고요. 삽목을 했었는데 삽목을 해서 아주 뭐 정성스럽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질 않아서 삽목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심어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쁜
큰꽃 의아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꽃 의아리 클레마티스들은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이 큰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완전히 큰 씨방이 맺히죠. 특히 이제 원예종 말고 이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는 머리털 날리는 것처럼 커다랗게 할미꽃하고 좀 약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막 날리는데 거기에 씨앗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씨앗이 많은데도 이 씨앗 발화가 되는 것을 만나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씨앗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사라져 버렸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키워보니까 제가 이걸 키우고 나서 만 4년?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 발화된 거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이렇게 자연 발화되는 것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찾아보니까 이 클레마티스들이 파종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자연 발화가 됐었어도 제가 발견을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꽃들이나 이런 데 비어있는 땅이 없으니까 거기에 묻혀가지고 사라져 버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작년에 일부러 씨앗을 따서 이런 뒤쪽에다가 이 주변에다가 일부러 많이 뿌렸거든요. 그 전에는 일부러 뿌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씨앗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 근처에다 뿌리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발화가 되면 금방 눈치챌 수 있게끔 이 주변에다 뿌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연 발화되는 게 눈에 금방 들어오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보면 요 꽃잔디 사이에 이렇게 잔뜩 발화가 되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태기로 있죠. 그리고 저 속안에도 발화된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아주 많이 발화가 되어서 찾아보면 여기 구석구석 발화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날아온 것도 있어서 이 앞쪽에 돌틈에도 이렇게 돌틈에서 발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달린 이 클레마티스는 이건 큰 꽃알이 토종 아니고요.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 원예종 클레마티스거든요. 이 원예종 클레마티스도 자연 발화는 똑같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발화가 되었는지 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발화가 돼서 점점 커가지고 어느 날 작년에 처음 발견했어요. 작년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발견을 했거든요. 봤더니 여기 돌틈에 이 시멘트와 여기 사이 돌틈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매발톱 사이 저 어딘가에서 이게 원래 줄기거든요. 이게 본줄기가 이렇게 두껍죠. 여기서 이 틈바구니에서 발화가 돼서 이렇게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큰 덩굴을 이루었는데요. 옮겨 심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놀래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서는 그럼 자연 발화가 안 되지? 저 지금 저렇게 많이 됐다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자연 발화는 되지만 이 자연 발화된 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포트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자연 발화된 것들을 모종처럼 분작업을 해서 제가 따로 관리해서 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 보여드린 그 자연 발화된 작은 것들 옮겨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컸잖아요. 꽤 컸죠.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면 금방 잘 큽니다. 이게 금방 잘 크는데 이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된 것들을 이게 여러 개 있었어도 관리를 안 해주면은 금방 사라져 버려서 자연 발화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따로 파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로 파종하면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 파종 후 관리를 긴 시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제가 발견한 게 만 4년 만에 자연 발화된 것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종을 시도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씨앗 파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관리를 1년 이상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씨앗이 안 나니까 매일 물 관리해 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버려 두게 되고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관리를 하기가 힘든데 이 클레마티스들은 품종에 따라서 발화하기까지의 기간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뭐 짧은 거는 기본 한 6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뭐 1년, 2년, 3년 품종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도 만나는 데까지 저는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빨리 발견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제가 파종 실험을 해본 장소예요. 소나무 밑인데, 보통 이게 야생이었잖아요, 클레마티스가. 그러니까 야생에서 이런 장소에 씨가 떨어져서 발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에 클레마티스 씨앗을 아주 많이 뿌려놓고 얼마 정도의 발화가 되는지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년? 2년에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올해 2년 차예요. 보통 이제 신경 써주시고 파종이 될 때까지 조건 유지해 주시고 이런 분들 보니까 1년 만에 발화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소 1년 이상은 이 발화를 시키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그렇게 금방 발화가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둘 경우에는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종으로는 좀 긴 시간을 요하고 또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삽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삽목은 안 되는 편은 아니에요. 휘무지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삽목, 상토나 이런 것들에 넣어서 아니면 모래나 뭐 이런 녹소토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삽목하시면 상당수가 되는 편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다 실패하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잘하면 절반 이상 성공할 수 있으니까 삽목으로 번식시키는 것이 파종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레마티스나 큰코드아리는 파종이나 삽목으로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나서 이런 그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는 얘네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파종에 성공해서 또는 자연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어린 모종들이 생기면 요거를 그대로 잘 파가지고요. 뿌리에 손상이 없도록 잘 파서 모종 작업을 해주시고 이렇게 포트 화분에 심어서 따로 관리를 하시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화분에서 관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심으셔야지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바깥에 너무 어린 모종을 심으면 그 땅에 적응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실내에서 뿌리를 먼저 많이 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뿌리 먼저 발달을 시키고 그 이후에 정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모종을 만들었어도 그 모종은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놨거든요. 추워도 괜찮아요. 일중이라 그렇게 보온이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일중 정도만 돼도 얘는 워낙에 추위에 강한 거라 추위 때문에 얼어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어린 모종일 경우 그 다음에 포트에 옮겨 심었을 경우는 땅속에 있는 것과는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뒀을 때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말라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어린 모종들 이렇게 자연 발화된 것들 모아서 포트 작업까지도 해놓고 나무 그늘진 데다가 이렇게 쭈루룩 놨어요. 그리고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뒀더니 그냥 비 오는 대로 그냥 놨고 따로 물 안 주고 관리를 안 했더니 다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모종일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관리를 해 주셔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시면 100% 다 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씨앗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발화가 되어도 개체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저절로 이렇게 많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연발화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아직 연차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조금 더 씨앗이 발화가 돼서 새로운 개체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인위적으로 파종을 하시고요. 파종을 하신 후에는 1년 이상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년 이상 관리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시다면 저처럼 요 씨앗이 익고 나면 그 씨앗을 따셔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많이 흩뿌려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연 발화가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해마다 자연 발화된 것을 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신경 안 쓰시고도 어린 모종을 아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클레마티스 큰꽃 의아리 번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종 번식도 좋고 삽목도 좋고 조금 더 빠르고 관리가 쉬운 거를 원하신다면 삽목을 통해서 하시고요. 대신 삽목은 원래 형질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 꽃 모양이라든가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파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색깔 또는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파종을 좀 선호하고 이 파종을 해서 다른 꽃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정원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